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건강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또 유방암이래, 갑상선암 나왔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유방암이고 그 다음으로 갑상선암이 따라옵니다. 유방암은 2015년보다 2022년에 새로 진단되는 환자 수가 50%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검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환자가 늘어난 건지 헷갈리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이 왜 늘어났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괜히 과잉 검진은 피하면서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하는 방법까지 50-70대 여성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방암 갑상선암 왜 이렇게 늘어날까? 먼저 유방암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예전에는 서양병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4050 세대 중년 여성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생활습관과 여성 호르몬 변화.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결혼 출산은 점점 늦어지고 출산 횟수와 모유 수유는 줄어들고 비만, 운동 부족, 서구식 식단, 술, 흡연까지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유방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만들면서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진을 더 많이 받게 된 것. 예전에는 혹이 만져지거나 눈에 띄게 티가 나야 병원에 갔다면 지금은 국가암검진 덕분에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검진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작은 암까지 많이 발견되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암은 검진 방식의 영향이 특히 큽니다. 갑상선암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큰 이유가 뭐였냐면 건강검진할 때 목 초음파를 거의 덤처럼 넣어주던 문화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갑상선 암까지 다 잡아내다 보니 과잉 진단 논란이 크게 일어났죠. 두 번째, 유방암 조기검진은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다면 유방암 검진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기준을 먼저 보면 4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 맘모그래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이대별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30대 여성이라면 국가에서 해주는 유방암 검진은 아직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자가검진,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나 유방외과에서 유방 진찰을 받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친척이 있다, BRCA 같은 유전성 유방암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더 이른 나이부터 촘촘히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여성이라면 오늘 영상 핵심 대상, 이 나이대는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입니다. 기본 원칙은 딱 두 가지예요. 국가검진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은 무조건 챙기기, 사이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 가기. 여기서 말하는 이상 증상은 만져지는 단단한 혹, 한쪽에서만 나오는 피 섞인 분비물, 유방 모양이 갑자기 찌그러지거나 피부가 울퉁불퉁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는 경우, 겨드랑이 멍울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라고 해서 검진을 무조건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괜찮고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검진 간격을 조금 늘리더라도 꾸준히 유방 검진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상선암 검진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갑상선암 검진을 해야 하나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증상 없는 일반 성인에게 초음파로 갑상선암을 찾기 위한 정기적인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갑상선 초음파를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증상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에게 목이라도 한번 봅시다 하면서 자동으로 초음파를 돌리는 문화는 조심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고 천천히 자라는 암까지 모두 수술해버리면 목에는 흉터가 남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에 비해 생존율은 이미 95%에서 100%에 가까워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과잉 진단 논란 이후 너무 검진을 안 하거나 치료를 미루다가 사망률이 다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검진을 무조건 많이 해라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자도 아닌 내 위험도와 증상을 보고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하자. 이렇게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갑상선 검사를 고려해야 할까?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전문의와 상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 덩어리가 계속 있다. 혹이 빠르게 커지는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목이 답답하고 음식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계속된다. 목소리가 점점 쉬거나 변한다. 과거에 목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부모 형제 자매 중에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진을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낫겠다고 의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다면 자동으로 하는 갑상선 초음파보다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검진이 더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5070 세대 여성 맞춤 검진 캘린더 앤드 위험 신호 정리. 이제 핵심만 캘린더 느낌으로 정리해 볼게요. 50대 여성 기준 유방암 국가검진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 사이에 이상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갑상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정기 초음파는 필수는 아님. 앞에서 말한 목혹 목소리 변화 있으면 한 번은 초음파 진찰 고려. 생활 습관으로는 체중관리, 술 줄이기, 꾸준한 운동, 채소 과일 늘리고 가공육 튀김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유방암, 갑상선암은 물론 다른 암 위험까지 같이 낮출 수 있습니다. 60, 70대 여성 기준 이전에 유방암 검사 결과가 계속 정상이었고 큰 만성 질환이 없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2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유방 검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다른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반복하고 계신다면 검진으로 발견했을 때 과연 수술 치료를 잘 버티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검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 한 번 더. 유방 쪽 위험 신호. 새로 생긴 단단한 혹, 한쪽만 나오는 피 섞인 분비물, 유두가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변화, 피부가 쭈글쭈글 오렌지 껍질처럼 변함, 겨드랑이 멍울, 갑상선목 쪽 위험 신호, 만져지는 목혹이 점점 커짐, 음식침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 숨이 차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는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검진 대상 연도가 아니라서 예약 날짜가 아직 멀어서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 진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이 늘어난 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 영양 검진 확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고, 유방암은 40세 이후 2년에 한 번 국가검진만 잘 챙겨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암은 검진을 무조건 많이 하기보다는 내 증상 위험 요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이대에 계시든 오늘 영상으로 나는 언제 어떻게 검사받으면 좋겠다, 그 그림이 조금 더 뚜렷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검진 미루고 있는 친구,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계속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